안녕하세요, 빵택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맞춰볼까요? 자산은 1억에서 3억 수준이고 투자는 3에서 6년 차 정도 되실 겁니다. 쓸데없는 소비는 진짜 싫어하시죠? 그렇다고 무조건 싼 것만 찾는 건 아니고 가성비를 따지는 편일 겁니다. 주변에서 짠돌이나 스크루지라고 불릴 때도 있지만 또 쓸 때는 화끈하게 쓰기도 합니다. 투자 입장에서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맞다고 보시고 한국보다는 미국에 훨씬 더 진심이실 거예요. 가급적 ETF로 모아가지만 그래도 개별주 한두 개에는 껄떡거리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거고요. 파이어에 대해선 긍정적이고 부부 기준으로 금융자산 6억만 있어도 파이어는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최소 10억은 있어야 파이어 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파이어를 한다면 이 지역 저 지역 또는 해외에서 한 달 살기 1년 살기를 해보고 싶은 그런 분들일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부동산보다 주식이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마 유동성 때문일 겁니다. 집은 팔고 싶을 때 못 파는데 주식은 버튼 하나면 되니까요. 쉽게 말해 집은 거주, 자동차는 탈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보다 미국에 진심인 이유는 그건 아마 여러분이 상당히 제2 성향이기 때문일 겁니다. 감이나 분위기보다는 데이터와 기록을 믿는 사람들이죠. 과거 몇십 년치 흐름과 지금 상황을 비교했을 때 결국 앞으로도 미국 쪽이 더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스스로 낸 겁니다. 그래서 아마 MBTI 뒷자리가 TJ일 확률도 꽤 높을 겁니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이미 어느 정도 공부하고 경험한 투자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주변,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한 지인, 직장 동료들 중 대다수가 지금도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아니 걱정은 하는데 걱정만 할 뿐 실행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느낍니다. 그런 사람들이 처음엔 너무 걱정돼서 도움을 주려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또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만 잘 살 수 있게 노력하자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1억도 없고 지금도 펑펑 놀러 다니는 사람들과 굳이 비교하자면 현재 나쁘지 않게 자산을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열심히 일하면서 꾸준히 투자하고 있는데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고 계실 거고요. 10억을 목표로 잡았다면서 6억으론 파이어가 안 될까? 8억이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필연적으로 다가올 미래를 기대하며 혼자 밀당을 하실 겁니다. 투자에 대해서 배우자도 같이 으쌰으쌰 해주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고 외로운 싸움의 연속으로 솔직히 피로감을 느낄 때가 많으시죠. 그리고 물론 내 멘탈 또한 굉장히 흔들리겠지만 이럴 때 차라리 미친 듯한 하락장이 와서 그 뒤에 오는 반등 한 번으로 목표 자산에 훨씬 빠르게 도달하길 바라는 상상을 자주 할 겁니다. 자, 여러분의 이야기 맞으신가요? 사실 이건 저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 자기 이야기 아니냐고 놀랄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는 100%는 아니어도 얼추 비슷하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하락장 상상, 그거 저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하락장 오면 계좌 파랗게 물드는 건 똑같거든요. 결국 제가 바란 건 하락장이 아니라 그 뒤에 올 반등이었던 거죠. 근데 반등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저는 그냥 있지도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지금의 지루함을 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투자금은 늘어나고 자산은 쌓이고 있는데 오히려 마음은 허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예전엔 어땠냐면 매달 월급 받으면 어디에 얼마를 넣을지 직접 정하고 종목 하나하나 눌러가며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에는 작더라도 분명한 성취감이 있었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실행했다는 그 느낌이요. 그런데 지금은 자동이체가 걸려있고 자동 매수까지 세팅해놨습니다. 저는 그냥 숨만 쉬고 있으면 알아서 돈이 빠져나가고 알아서 주식이 쌓입니다. 편한 건 맞습니다. 신경 쓸 일이 없으니까요. 근데 신경 쓸 일이 없다는 게 다르게 말하면 내가 개입할 틈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계좌를 들여다보는 행위 자체가 좀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계좌를 열어보는 게 오늘은 얼마나 샀지? 이 종목 지금 사도 될까?
같은 결정의 과정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숫자가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하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결정할 것도 없고 바꿀 것도 없고 그냥 구경만 하는 거죠. 그렇게 몇 달, 몇 년을 반복하다 보니까 더욱더 공허함과 자극적인 요소를 찾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런 마음이 꽤 오래 지속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저의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도 파이어족이 목표입니다. 금융자산 5억이 되면 일단 코스트 파이어를 할 겁니다. 코스트 파이어라는 게 별게 아니고 그냥 자산이 알아서 굴러가게 냅두고 대신 투자금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멈추고 그만큼 지금 삶의 질을 높이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억이 되면 근로시간을 낮춰서 바리스타 파이어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완전한 파이어를 위한 예행 연습이라고 했었죠. 근로를 최소화하고 자본소득으로 생활해보는 거죠. 그리고 금융자산이 8에서 12억 정도가 된다면 완전한 파이어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생각보다 쉽지 않으면 다시 2차, 1차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이렇듯 1차, 2차, 3차로 가까운 것부터 먼 순으로 단계별 목표를 정해놨고 알아서 투자가 되게 세팅까지 해놨으니 할 수 있는 건 그냥 지금 시장에 몸을 맡기고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내 전략이 최악, 보통, 최상의 가정에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면 1차 목표에 도달하겠구나, 2차, 3차에 도달하겠구나를 예상해 봤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매일 똑같은 계좌 들여다보고 있지 말고 1차 목표에 도달했을 때 필요한 걸 해보는 겁니다. 저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1차 목표에 도달하면 코스트 파이어를 할 겁니다. 그러면 최소 분기마다는 적당한 여행을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에 목매는 시간에 여행을 더 재밌게 할 수 있게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그냥 여행 가서 불편하지 않으려고 시작한 건데 이것 또한 투자와 비슷한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티는 나지 않지만 분명히 쌓이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증권 앱을 켜기보다 이 말은 영어로 어떻게 하지? 하면서 알아보는 게 더 뿌듯합니다.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게을러졌던 운동도 다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상이 투자로 가득 차 있던 상태도 무조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 정도까지 도달한 거니까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 뇌와 마음을 조금은 풀어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는 매월 내는 관리비처럼 그냥 무심하게 내고 그 외 나머지 시간은 앞으로 일어날 멋진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잼투림님처럼 러닝 유튜버는 아니어도 1순위로 운동으로 먼저 체력을 좀 찾으시고 체력을 찾으면 알아서 건강한 생각이 솟아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오랫동안 제 머릿속을 빙빙 돌던 생각들로 뭐 어쩌라고 하실 수도 있는 그런 개인적인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최근에 저와 똑같은 현상,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보시면 조금이나마 알 수 없는 무언가가 편안하고 느슨해지지 않을까 해서 제작해봤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건강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들을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빵택이었습니다.